지금부터 간단한 치매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제가 동물 초성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60초간 맞춰보세요. 7개 이상이라면 아직 안정권입니다. 6개 이하면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오늘 전조 증상과 예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 검사가 아닙니다. 해마가 지금 얼마나 민첩한지 살피는 수동 진단입니다. 해마는 최신 정보를 잠시 붙잡았다가 필요한 곳으로 넘기는 관제탑입니다. 이 관제가 느려지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방금 둔 물건을 찾지 못합니다. 이름이 혀끝에서 맴돕니다. 어제 본 장면이 흐릿해집니다. 대화의 줄기가 자꾸 끊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아닙니다. 나이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루틴 붕괴입니다. 수면이 흔들리고 식사가 늦어지고 움직임이 줄고 스트레스가 고입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쌓이면 뇌는 가속 노화 모드로 들어갑니다. 저는 20해 동안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뇌를 보았습니다.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젊음을 지킨 분들은 생활의 리듬을 지켰습니다. 잠드는 시각이 일정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았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걸었습니다.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단순한 조합이 해마의 전류를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모 있는 회로만 남기고 나머지는 덜 씁니다. 그래서 기억은 외주를 주면 사라집니다. 검색이 습관이 되면 저장이 게을러집니다. 밤마다 화면을 보면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청소 신호가 꺼집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습니다. 낮에 집중이 곤두박질 칩니다. 저녁에 단 것이 당깁니다. 그날 밤 또 잠이 깨집니다. 이게 가속 노화의 하루입니다. 이 흐름을 뒤집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기상과 취침 시각을 고정합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각을 지킵니다. 몸은 시계를 배우는 기관입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물 1컵. 단백질을 소량 섞어 해마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계란 1개, 두부 1조각, 요거트 1컵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아침 햇빛을 5분만이라도 받습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뇌 시계를 바로잡습니다. 넷째, 빠르게 걷기를 30분. 숨이 살짝 차고 대화가 가능한 속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마칩니다. 위가 비워져야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첫날은 이상합니다. 둘째 날은 조금 덜 이상합니다. 셋째 날에는 몸이 눈치챕니다. 넷째 날부터는 눈이 스스로 잠을 부릅니다. 일주일 뒤 단어가 더 잘 떠오릅니다. 둘째 주에는 표정이 환해집니다. 셋째 주에는 낮에 멍함이 줄어듭니다. 한 달 뒤 가족이 말합니다. 요즘 달라졌다고.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걷기를 병행한 그룹은 인지 저하 속도가 뚜렷하게 늦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 기록에서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루틴이 약입니다. 약은 증상을 덜어줍니다. 루틴은 시스템을 바꿉니다. 해마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시스템이 정렬되면 기억은 따라옵니다. 지금 다시 테스트를 반복해보세요. 처음보다 하나만 더 떠올라도 성공입니다. 작은 성장의 기억이 뇌에 보상을 남깁니다. 보상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은 회로를 굵게 만듭니다. 굵어진 회로가 내일의 당신을 지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테스트는 신호였습니다. 신호를 들었다면 응답하면 됩니다. 잠을 지키고 빛을 받고 걷고 일정한 시각에 먹고 저녁에 화면을 끄세요. 이 루틴이 해마의 문을 다시 엽니다. 당신의 기억은 아직 당신 편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늘었나요? 메모를 했는데도 약속을 놓치나요? 전화번호는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나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짜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건망증은 단서가 주어지면 돌아옵니다. 치매의 길목은 단서 자체가 사라집니다.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어제의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에서 빠집니다. 이 단계가 바로 경도 인지 장애입니다. 아직 일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균열을 넓히는 힘은 생활 패턴의 붕괴입니다. 수면 부족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6시간 이하의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을 줄입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회로가 끈적해집니다. 집중이 느려집니다. 감정의 브레이크가 약해집니다. 짜증이 늘고 인내가 줄어듭니다. 사소한 일에 예민해집니다. 이때가 되돌릴 골든 타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권하는 첫 처방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혈류를 올립니다. 해마의 새싹을 틔웁니다. 빠르게 걷기 30분, 숨이 약간 차고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속도. 이 강도가 가장 오래 갑니다. 일주일이면 잠이 달라집니다. 일주일이면 기분이 안정됩니다. 일주일이면 기억이 덜 새어나갑니다. 두 번째 처방은 수면의 고정입니다. 자정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시각을 매일 갖습니다. 주말도 예외가 없습니다. 몸은 시계를 배우고 배운 시계는 호르몬을 정렬합니다. 멜라토닌이 제때 나오고 코르티솔이 제때 가라앉고 청소 시스템이 제때 작동합니다. 세 번째 처방은 식사의 리듬입니다. 저녁은 잠들기 4시간 전에 마칩니다. 식사 순서를 지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과 지방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같은 메뉴라도 혈당의 파도가 낮아집니다. 파도가 낮아지면 뇌가 덜 흔들립니다. 단 것은 주말에 조금만, 평일에는 기억을 위해 아낍니다. 네 번째 처방은 소리의 관리입니다. 청력은 인지의 게이트입니다. 듣는 힘이 약해지면 뇌 자극이 줄어듭니다. 보청기를 늦게 끼면 소리가 아니라 회로를 잃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권리를 지키세요. 매일 10분만 소리 내어 읽으세요. 신문 한 꼭지면 충분합니다. 소리와 의미와 감정이 동시에 켜집니다. 이 3중 자극이 해마를 깨웁니다. 다섯 번째 처방은 화면의 절제입니다. 밤의 화면은 청색빛으로 뇌를 깨웁니다. 알림은 주의력을 잘게 쪼갭니다. 집중은 파편이 되고 기억은 빈 껍질이 됩니다. 저녁 9시 이후 알림을 꺼두세요. 전화는 현관에 내려두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정리합니다. 침대는 수면과 회복의 장소로만 씁니다. 여섯 번째 처방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최고의 인지 자극입니다. 어제의 기분을 나누고 오늘의 계획을 말하고 내일의 기대를 약속합니다. 이 단순한 나눔이 시냅스를 붙잡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는 빠르게 늙습니다. 사람이 백신이고 관계가 약입니다. 일곱 번째 처방은 기록입니다. 손으로 쓰는 일기는 전두엽을 깨웁니다. 오늘의 세 문장만 적으세요. 감사한 일 하나, 배운 것 하나, 내일 할 일 하나. 이 세 문장이 다음날의 주의를 모읍니다. 주의가 모이면 기억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건망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의 문제입니다.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잠, 오늘의 빛, 오늘의 걸음, 오늘의 대화. 이 네 가지가 내일의 기억을 결정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친 것뿐입니다. 쉬게 하고 자극을 주고 리듬을 되찾으면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에 당신을 지킵니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치매의 시작은 기억이 아니라 소리에서 옵니다. 귀로 듣는 세계가 달라질 때 뇌는 이미 신호를 보냅니다. TV 소리가 점점 커지고 대화가 귀에 덜 들어온다면 단순한 청력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뇌의 회로가 느려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노화를 연구하며 수백 명의 초기 환자를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즐겨보던 분이 어느 날부터 예능만 본다는 것. 이유는 단순합니다. 드라마는 기억과 추적이 필요한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야기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건 해마의 연결이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뇌는 자극이 줄면 기능을 닫습니다. 청력 저하로 들어오는 정보가 줄면 뇌의 회로도 덜 켜집니다. 보청기를 늦게 착용하면 소리를 잃는 게 아니라 뇌의 회복 기회를 잃습니다. 청각 자극은 곧 인지 자극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청력 저하가 있는 노인은
정상군보다 치매 발병률이 2.8배 높았습니다. 조기 교정이 예방의 첫 걸음인 이유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소리 자극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신문을 소리내어 읽고 라디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노래를 따라 부르세요. 단순해 보여도 언어, 감정, 기억이 동시에 켜집니다. 이 3중 자극이 해마를 깨웁니다. 특히 가족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표정과 어조, 감정의 미세한 변화를 읽는 행위는 복합적인 인지 훈련입니다. 대화는 약이고 침묵은 독입니다. TV만 보는 생활은 뇌를 수동 모드로 고정시킵니다. 능동적 대화가 해마를 되살립니다. 또 하나, 소리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조용한 집은 뇌를 고립시키고 너무 시끄러운 환경은 피로를 만듭니다. 조용한 음악, 자연의 소리, 일정한 리듬이 뇌의 안정 파동을 만듭니다. 이런 소리 환경은 수면의 질도 끌어올립니다. 결국 뇌는 듣는 패턴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소리 루틴을 반복하면 뇌가 안심합니다. 그 안정감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각의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 회로의 속도 저하입니다. 지금 TV 볼륨을 한 칸만 줄이고 가족과 한 문장만 더 나누세요. 그 한 문장이 뇌를 다시 켜는 시작입니다. 치매는 기억보다 먼저 태도를 바꿉니다. 온화하던 부모가 짜증을 내고 고집이 세지고 말투가 변했다면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전두엽의 감정 조절 회로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두엽은 판단력과 공감 능력을 관리합니다. 이곳이 위축되면 감정의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나고 주변의 감정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예전엔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아닙니다. 뇌가 변하면 성격이 바뀝니다. 프론토템포럴 치매는 특히 기억보다 성격이 먼저 변합니다. 처음엔 가족 간 오해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MRI를 찍어보면 전두엽이 얇아져 있습니다. 감정 회로가 위축되고 사회적 행동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조기 발견이 늦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신호를 일찍 잡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가족의 표정, 말투, 반응 속도를 기록하세요. 2주만 기록해도 변화의 패턴이 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공감의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이 한 문장이 뇌의 방어를 풀고 대화를 엽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듬 회복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이 전두엽 기능을 지탱합니다. 특히 단 음식을 줄이면 감정 파동이 잦아듭니다. 혈당 급등은 감정 기복의 직접 원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과 웃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뇌는 관계를 통해 감정을 복원합니다. 웃음은 전두엽의 천연 재활 훈련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전문가 상담입니다. 신경심리 검사나 MRI를 통해 조기 이상을 확인하세요. 데이터로 확인하면 가족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뇌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성격은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뇌의 신호입니다. 화가 늘고 감정이 흔들릴 때 요즘 왜 이러지? 대신 혹시 뇌가 피곤한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조기 예방의 시작입니다. 감정의 파도는 뇌의 리듬이 흔들릴 때 찾아옵니다. 다시 리듬을 세우면 평정심은 돌아옵니다.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뇌 건강에서 나옵니다. 성격이 변했다면 뇌가 먼저 변한 겁니다. 지금 그 신호를 읽어내는 사람이 가족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치매는 노인의 병이 아닙니다. 40대, 심지어 30대에서도 조기 치매 진단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뇌의 노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고 당이 높은 음식과 야식을 반복하고 잠을 줄인 세대. 몸은 젊지만 뇌는 이미 피로합니다. 해마의 재생이 멈추고 혈관의 탄성이 사라지고 뇌 대사는 둔해집니다. 이런 상태를 가속 노화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은 여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스크롤은 자극의 폭풍입니다. 뇌는 쉴 틈 없이 새 장면을 받아들이고 집중은 단 몇 초 단위로 쪼개집니다.
그 결과 단기 기억의 저장고가 과열됩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생각이 금세 사라집니다. 디지털 치매라는 이름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해마 부피가 평균 6%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뇌가 지쳐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움직이세요. 유산소 운동은 해마의 혈류를 채워 넣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면 충분합니다. 둘째, 자극을 줄이세요. 퇴근 후 2시간은 디지털 금식 구간으로 비워두세요. 화면을 끄는 순간 뇌는 숨을 쉽니다. 셋째, 단 음식을 끊으세요. 혈당의 급상승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넷째, 잠을 회복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해마의 회로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사람을 만나세요. 인간관계는 해마의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대화는 언어와 감정, 기억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회로는 닫힙니다. 여섯째, 배우세요. 악기, 언어, 글쓰기. 새 기술을 익히는 행위는 신경 새싹을 만듭니다. 일곱째, 뇌를 위한 식사를 하세요.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녹색 채소. 이 조합이 뇌의 염증을 줄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단순해 보여도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덟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코르티솔은 뇌를 녹입니다. 명상, 기도, 깊은 호흡을 하루 10분만 실천하세요. 아홉째, 목표를 세우세요. 뇌는 의미를 잃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하루의 루틴에 작은 미션을 심으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젊은 치매는 유전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속도를 늦추면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속도는 선택입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해마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할 뿐입니다. 쉬게 하고 먹이고 움직이세요. 회복은 언제나 지금부터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눈을 감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뇌도 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뇌는 밤이 되면 조용히 청소를 시작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청소 네트워크는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계속 만들어지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 뇌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축적된 독소는 신경세포 사이를 막고 전기 신호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결국 기억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정비 시간입니다. 낮 동안 과열된 회로를 식히고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줄어들면 이 모든 과정이 멈춥니다. 저는 20년간 진료하면서 불면증을 가볍게 여기는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둔해진 대부분의 환자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잠이 얕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의 수면 부족은 단순 피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 이상 불규칙한 수면이 이어지면 뇌의 대사 속도가 30% 이상 떨어집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한 사람들의 뇌 영상에서 해마 주변에 노폐물이 축적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수면은 뇌의 리셋 버튼입니다. 충분히 자면 전날의 스트레스가 정리되고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옮겨갑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학습한 내용이 저장되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집중력이 25%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숙면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야 할까요? 첫째, 수면의 시작 신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의 청소 스위치를 끕니다. 둘째, 잠자기 전 30분은 감속 구간으로 설정하세요. 조용한 음악, 가벼운 독서, 따뜻한 물 한 컵. 이 작은 루틴이 뇌에 이제 청소를 시작하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수면 환경을 점검하세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조명은 은은하게, 소음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너무 밝거나 시끄러운 환경은 청소부를 내쫓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음식도 중요합니다.
카페인과 단 음식은 멜라토닌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늦은 밤 간식은 뇌의 정비 시간을 빼앗습니다. 다섯째, 낮 동안의 활동을 늘리세요. 운동을 통해 혈류를 높이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뇌는 낮에 받은 피로를 기준으로 회복을 설계합니다. 몸이 제대로 움직여야 뇌도 깊이 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1시간의 숙면이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하며 결국 뇌를 노화시킵니다. 숙면은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스마트폰을 조금 덜 보고 30분만 일찍 불을 끄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치매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 뇌는 쉬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쉬는 시간은 바로 오늘 밤입니다. 뇌는 가장 까다로운 장기입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를 홀로 소비하면서도 영양 불균형에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뇌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정제 탄수화물, 단 음식, 포화지방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결국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신경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막습니다. 이때 생긴 산화 스트레스는 뇌 속에서 조용히 염증을 키웁니다. 그렇게 회로는 흐릿해지고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뇌를 지키는 식단은 단순합니다. 채소, 통곡물,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지중해식 식단으로 불리는 이 조합은 치매 위험을 40% 이상 낮춥니다. 하루 한 줌의 호두, 한 컵의 블루베리, 한 스푼의 올리브유가 약보다 강력한 예방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해마의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브로콜리의 폴리페놀은 염증 반응을 차단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신경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기억 신호의 속도를 높입니다.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뇌를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시켜 낮 동안 집중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반응이 가속화됩니다. 반면 단백질과 섬유질 중심의 아침은 뇌를 빠르게 깨웁니다. 달걀, 두부, 통곡물빵, 견과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뇌는 먹는 대로 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식은 뇌의 독입니다. 식후 졸림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쏠리며 뇌의 산소가 부족해진 신호입니다. 천천히 20분 이상 식사하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해마를 자극합니다. 혀의 감각, 향, 질감이 동시에 기억을 강화합니다. 또한 저녁 늦은 식사는 뇌의 청소 시간을 방해합니다. 수면 전 3시간 이내의 식사는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을 늦춥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마무리하세요. 음식은 약보다 정확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하지만 식사는 원인을 바꿉니다. 오늘 식탁 위의 선택이 10년 뒤의 기억력을 만듭니다. 식탁은 매일 열리는 진료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식사는 약처럼 계획적으로 하라. 간식과 음료에도 뇌의 나이를 결정짓는 요소가 있습니다. 단 음료를 물로 바꾸고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해 보세요. 단 하루만 그렇게 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젊은 뇌는 식습관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다음 식사가 기억력을 결정합니다.